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사는 평범한 36세 주부입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신랑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결혼 전 제 삶은 이렇다 할 큰일 없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시댁에서 겪은 일은 평범한 일은 아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을 비롯해 시댁 식구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시댁 식구, 그중에서도 손이 시누이와 가족 간의 연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친정어머니 못지않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 하죠. 하지만 그 일을 제가 겪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족 사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 시어머니가 어찌 살아오셨는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셔서 힘들게 신랑과 시누이를 키웠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건 너무 잔인했던 시절이었대요. 시어머니는 넘치지는 못해도 자식 부족하게 키우지 않겠다며 시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재봉 공장을 도맡아 밤낮 없이 일하셔서 시누이와 신랑을 대학까지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갖은 고생 끝에 아들을 대학 공부까지 졸업시키셨고 넉넉하진 않아도 집 한 채를 마련하셨고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놓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키워주신 부모님 마음을 자식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중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잖아요. 저희 시댁에서는 시누이가 그런 존재였어요. 남편 누나는 저보다 3살이 많은 형님입니다. 이미 일찍 결혼해서 딸도 둘이나 있었고요. 시누이는 젊어서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아 사업한답시고 이일저일 손도 많이 대고 돈도 많이 들어먹어서 시어머니의 골칫거리였다 하더라고요. 제 신랑도 누나 사업자금으로 보태준 돈이 꽤 되더군요. 그런 시누이가 갑자기 애견 사업을 한다며 또 일을 벌였을 때가 제가 결혼을 하고 1년도 안 되었을 때니 한 3년 전쯤이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직장에서였어요. 저는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남의 눈을 피해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요. 결혼 약속 후 양가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실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간 날부터 시누이와는 뼛속부터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라면서 바로 반말을 한 건 물론이고 좀 무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선주 씨는 일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요즘에는 여자들도 밥벌이해야 큰 소리 치고 산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그 나이에는 웬만한 대기업 월급쟁이보다 더 벌었어. 지금 회사에서 연봉 얼마나 받아? 결혼할 때 얼마씩 돈 보탤지는 이야기해봤고? 대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권 씨는 제가 살림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저희는 큰 욕심 없고요.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벌고 여행 다니며 즐기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저희 꿈이에요. 물론 아이까지 낳을 때까지는 회사 다닐 거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꿈 같은 소리 하네. 엄마가 내 동생 학비 된 것만 해도 얼만데. 그것만 따져봐도 둘이 결혼하면 한 달에 엄마한테 생활비 얼마씩은 줘야지. 설마 니들 둘 엄마 생활비 주는 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 결혼하면 신혼집 얻을 돈은 있고? 나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은 돈도 없었는데 다 내가 번 돈으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큰 소리 치는 거고. 요즘은 여자들도 시집 올 때 혼수만 딸랑 해오는 거 아니더라.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내 동생 집을 떡하니 사줄 만한 처지가 아니거든? 예비 시누이는 저를 은근히 까내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더군요. 저보다 돈을 잘 버는 능력자라며 거들먹거리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낼 수는 없죠. 그러자 남편이 누나나 잘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결혼하지 누나가 결혼하냐? 우리 결혼하는 거 참견하지 마. 누나는 엄마 노후자금 자꾸 손대지나 말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남매가 저희 눈앞에서 투닥거리자 시어머니가 얼른 말리시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라. 영애 너는 무슨 소리니? 여기서 그런 소리가 왜 나와? 네가 이해해라.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성격이 너무 직설적이라 그래. 엄마는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서로 부담 없이 그렇게 결혼하는 걸로 하자. 네 친정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 비슷한 거 같은데. 엄마는 복잡한 거 싫고 혼수고 예단이고 이런 거보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너희가 생활비 안 줘도 엄마 다 살 수 있으니 그런 신경 쓰지 말어라. 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친정집에서 홀시어머니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 부리지 않고 그저 저희만 맘 편히 살기 바라시는 분이셔서 저도 걱정을 덜었고요. 하지만 손이 시누이와는 첫 만남부터 삐그덕대니 그 후로 시누이 대하는 게 영 불편했죠. 결혼할 때 저는 시어머니와 당분간 합가해서 살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신혼 때는 따로 살고 싶다고 강력히 원하기도 했고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는 다 그랬을 거예요. 홀시어머니라는 거에 처음에는 저희 남편을 신랑감으로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상견례 후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더셨어요. 어머니가 인품이 참 좋으신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다만 저희 친정엄마가 말씀하시길 선주야, 엄마가 보니 네 시누이 보통이 아니다. 결혼했다고 했지? 결혼했다니 얼굴 자주 볼 일 없어서 다행이긴 하다만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너한테 못된 짓 하면 절대 숨기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네 신랑 통해서 얘기하고 신랑 없이는 만나지 마. 어른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더니 잠깐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는 시누이가 보통 성깔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죠. 어쨌든 얼마 후 저희는 결혼했고 신혼집은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 24평 전셋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누이 얼굴 보는 게 힘들긴 했어요. 아버님 제사나 어머님 생신 같은 가족 경조사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다 차리고 음식 먹으려고 할 때 짠하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물며 시아버지 제사 때도 제사 지낼 때는 안 오고 제사밥만 얻어먹고 바리바리 싸서 금세 사라졌고요. 얘기 듣기로는 시누이 시댁에도 거의 발걸음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누이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고요. 시누이 하는 짓이 좀 얄밉고 그랬지만 시어머니는 아버지 일찍 잃은 자식들이 가여웠는지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이해하셨죠. 그런 시누이를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참으며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의 일인데요. 다음 날 신우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저는 남편 없이 시누이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저한테 어떤 막말을 할지 후폭풍이 무서웠죠. 그래서 네, 어디서 만날까요? 하고 물었더니 시누이는 내가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집에 있도록 해. 그리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왔습니다. 급하게 온 걸 보니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나 보다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다는 말이 올케, 내가 앞으로 엄마 모시려고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적적하실까 봐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들여다보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고 대답했죠.
난데없이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겠다는데 솔직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신우이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래. 근데 엄마 혼자 그렇게 계시느니 내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면 엄마도 좋으실 것 같고 밤새 안녕이라고 노인네들 하룻밤새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엄마가 같이 살면 애들도 봐주시고 살림도 좀 해주시고 하면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러더군요. 저는 어머니랑 신랑은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잘 들어봐. 내가 올케한테 먼저 얘기한 이유는 엄마한테 드리는 생활비 있지? 그거 앞으로는 나한테 보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병원비니 뭐니 들어갈 돈 많으니까 그래. 내 동생 월급 관리 올케가 한다며. 그러니까 앞으로 내 통장으로 엄마 생활비 보내도록 해. 대뜸 어머니를 모실 테니 어머니께 붙이던 생활비를 자기한테 붙이란 소리를 저는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같이 사실 분은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아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형님. 이렇게 말했는데요. 슈누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일단 그런 줄 알고 있어. 다음 달부터는 엄마 생활비 나에게 보내야 할 거야?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남기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잠시 들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모실 테니 어머니 소유의 집을 팔아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어머니를 찾아와 설득했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결사반대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 누나가 한두 번이냐고. 엄마 이제 이 집하고 노후자금밖에 없는데 누나 사업 잘못되면 누나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는 그래도 어쩌니 저 난리인데 돈만 가져간다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산다 그러잖니. 너희도 나 혼자 사는 거 불안해하고 네 누나 사업하랴 애들 키우랴 바쁘니 내가 가서 살림이라도 해주련다. 그러니 영건히 너도 이해해라. 집 팔아서 너희 못 보태주는 게 미안하다만 누나가 잘 되면 너도 챙겨줄 거 아니니. 저는 부모 마음으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갔지만 신우의 인성을 알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도와주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을 더 이상 억지로 설득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 신우이와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실은 형님이 어머니 모실 테니 생활비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고.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은 잠시 고민했지만 못마땅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누나가 어머니 모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줘.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불안하더라고요. 몇 달 후 어머니는 집을 처분하셨고 결국 신우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신우이는 그때 한창 상황 중인 애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꽤 잘 되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한 돈으로 사업 자금을 충당했더군요. 어머니는 바쁜 신우이를 대신해 외손주들 뒤치다거리부터 살림까지 도맡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도 바쁘고 사위도 바쁜 데다가 어머니 역시 살림하랴 아이 육아하랴 힘드신지 점점 저희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혼자 계실 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뵈었는데 신우이 눈치가 보여서 가기도 힘들어지고 어머니도 바쁘신지 저희 집으로 오시라 해도 살림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어요. 사실 그때 남편은 어머니한테 살림과 육아를 맡겨놓은 누나에게 많이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신 것보다는 지금이 좋으시니 아무 말씀 없으신가 하며 잘 지내신다고 믿고 있었죠. 결국 제사 때나 시어머니 생신을 저희 집에서 할 때 빼고는 거의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1년쯤
갑자기 한밤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다급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연락도 없이 신우이가 찾아왔는데요. 뜻밖에도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습이 무척이나 피곤해 보이셨고 그 전보다 야위어 보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 어머님, 형님 이 밤중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다급하게 말하는 겁니다. 옳게, 영건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일이 좀 잘못돼서 집에도 곧 차 들어올 거야. 집에 엄마가 계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내가 정리되면 연락할 테니 그동안 니들 부부가 어머니 좀 모시도록 해. 신우이는 저희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명령조로 말하며 무슨 야반도주 하는 사람처럼 어머니를 저희 집에 놔두고 호련히 떠나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형님이 그렇게 힘드셨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왜 이리 야위셨어요? 엄마 괜찮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누나 분명 사고 칠 것 같다고 했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지. 미안하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큰일 났다면서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우지 뭐니. 손주들도 다 지 시부모한테 보냈지 뭐냐. 내가 이렇게 패를 끼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좋니. 이 황당한 상황에 저도 신랑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우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 보니 이미 집도 내놓은 상황이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집 파신 돈과 조금이나마 모아두신 노후자금도 이미 신우이 밑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괜스레 매일 저희 눈치를 보셨고 신랑은 너무 화가 나서 매일같이 누나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어쩌겠습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큰아이를 임신 중일 때였어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편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살 집을 따로 마련해드릴 형편이 안 되기도 했고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모시고 살기로 마음을 비웠죠. 아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졸지에 가지고 있던 집도 없어지고 돈도 없이 아들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저희랑 함께 계시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를 대신해 살림도 해주시고 음식도 도맡아 해주셨어요.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한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인데요. 저는 마음을 비우고 편히 대하리라 생각했어요.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해달라고 조르고 하면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해주셨고요. 아들 내외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막달을 앞두고 있을 때쯤 우연히 신우이의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놀랄만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주 씨 오랜만이야. 선주 씨는 좋겠네. 신우이가 미국에서 자리 잡았으니 나중에 미국으로 놀러 가도 되고 애 낳으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일도 아니겠어. 나도 우리 아들 유학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 집 딸하고 연락을 한 모양이야. 애들끼리 통화할 때 내가 잠시 엄마 바꿔달라 했지 뭐야. 근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말투가 변했더라고. 선주 씨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돈이 무섭더라. 세상 참 돈 있는 사람이 양반인 게지. 나중에 들었는데 한국 집 다 처분하고 미국 가서는 사업을 늘려서 승승장구한다더라고. 사업수완이 참 대단해. 그야말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정리가 안 되더군요. 황급히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이 수소문 끝에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초부터 신우이는 어머니 집과 돈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시면 집을 팔지 못하니 모시겠다는 명목하에 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돌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미국으로 떠난 것이었죠.
게다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하고 있던 애견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가족을 배신한 거였어요. 자기 남편과 아이들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키워준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어쩜 그렇게 친엄마에게 모진 거짓말을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놈의 돈이 뭐라고 부모의 노후자금에까지 싹 털어서 자기가 가져가다니요. 그 모든 일을 알게 된 후 저는 시어머니가 더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나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냥 인연 끊고 살자. 이제는 남이니까 그 일로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말고 태어날 우리 아가랑 우리 가족에 집중하자. 남편 역시 제 말에 동의했고요. 저희는 시누이 일을 어머니께 숨길 작정이었지만 어머니가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아시게 되어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에게 듣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적당한 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누이가 실은 미국에서 사업까지 하면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당장은 괜찮은 척 하셨지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아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와 신랑은 어머님의 안정을 위해 애를 썼고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저희는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죠. 제가 딸을 낳은 후 저희 어머니는 제 산후조리를 도맡아 해주신 건 물론 아이까지 돌봐주시며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어느새 친모녀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한사코 말려도 저 힘들다며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항상 만들어주셨어요. 제 아이가 2돌이 지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일을 다닐 때는 아이를 도맡아서 봐주셨기에 마음 편히 일을 다닐 수 있었고요.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부산 오빠가 돌아가셨다는구나. 얼른 가봐야겠다. 저희 부부는 부랴부랴 준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오빠, 그러니까 남편의 외삼촌께서는 부산에서 운수업을 하신 사업가세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자식도 없으신지라 저희 남편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 정리를 하는데 시 외삼촌의 회사 고문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 있으십니다. 배우자랑 자녀가 없으신지라 형제분이 고인이 생전에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재산 말고 유류분 상속을 어머님이 받으시게 되었어요. 10억 정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 테니 상속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삼촌이 자식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기에 유산 상속을 저희 시어머니가 받게 되었던 거죠. 그것도 자그마치 10억이나요. 시 외삼촌께서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시어머님이 안쓰러워 노후에 편히 쓰다 오라고 남겨주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설마 그 재산이 본인에게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1년에 몇 번 연락도 못 했는데 유일한 혈육인 오빠가 죽을 때 같이 있어주지도 못했다면서 그 재산을 어찌 받겠냐고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자 유류분 상속을 받을 대상자였기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저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뜯긴 아파트와 노후 자금은 거의 8억에 가까웠어요. 그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옆에서 보는 제가 화병이 생길 정도인데 어머니는 속이 어떠셨겠어요. 시누이에게 뜯긴 돈 메꾸고도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제 화병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죠. 제 남편이 어머니 혼자 사는 게 편하시면 앞으로 편하게 사실 집 마련하셔도 되고요. 저희랑 계속 살고 싶으시면 저희는 이대로도 좋아요. 어머니는 내가 있어야 니들이 맘 편히 직장 생활할 거 아니니
아직 손녀도 어린데 내가 봐줘야지. 어머니는 아직 어린 손녀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같이 사는 걸 원하셔서 저희는 아무런 변화 없이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후에도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님이 상속받은 돈으로 사회복지단체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부금을 내신다는 것만 알 뿐 어머니 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얼마 후 어머니와 함께 살 넓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 조금 보태라며 생활비를 보태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잘하게 되었고요. 근데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더군요. 연세도 있으신지라 친오빠가 돌아가신 게 조금은 충격이셨는지 편찮으신 날도 잦아지셨습니다. 오빠일 뿐이셨을까요? 딸에게 받은 충격은 더하셨겠죠. 그래도 어머님이 잘 이겨내실 거라 믿으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죠. 옳게! 문 열어, 나야! 바로 잊고 지내던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이어서 남편도 있었기에 남편이 문을 열었죠. 놀라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와? 당장 꺼져. 야, 이게 어디 누나한테 반말을 찍찍해? 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 왔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어머니가 자기를 반길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더군요. 근데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니년이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당장 나가라. 너 같은 딸 나도 없는 셈 친 지 오래다.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하신 성격으로 욕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동안 그 욕을 어찌 안 하고 사셨나 할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봇물 터지듯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신우이는 엄마 왜 그래? 내가 힘들어서 잠시 여기 계시라고 한 거지. 그냥 엄마를 나 몰라라 하고 살 줄 알았어? 이렇게 다시 모시려고 왔잖아.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얼른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나랑 살아야지. 손주들도 보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근데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아직 집을 못 구해서 지금 임시로 오피스텔에 월세 내고 있거든? 엄마가 나 돈 조금만 주면 집 얻을게. 엄마랑 살려면 적어도 방 4개는 있어야 하잖아. 나 엄마 돈 받은 얘기 다 듣고 왔어. 시어머니는 신우이 말을 듣더니 인연이 끝까지 네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한테 줄 돈 이제 한 푼도 없다. 네가 내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먹고 너네 가족만 잘 살겠다고 나 버리고 떠나놓고 뭐가 어째? 같이 살 테니 돈을 내놓아라?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니?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내 딸은 우리 며느리야. 너 진즉에 죽었다고 생각한 지 오래야. 그러니까 다신 여기 발걸음할 생각하지 마. 엄마 진짜 너무 황당하네. 그래 좋아. 뭐 말 나왔으니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으면 자식 집 하나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참, 엄마 죽을 때 그 많은 돈 싸들고 갈 거야?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딸은 나라고. 며느리가 왜 엄마 옆에 붙어 있겠어? 그게 다 엄마 돈 때문이지. 엄마는 그걸 몰라?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셨고 그냥 놔두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그때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신우이의 얼굴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신우이의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짜 오늘 나한테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 이제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누나도 엄마 딸도 아니야. 다신 찾아오지 마. 뺨 맞은 신우이가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신우이는 뺨을 움켜쥐더니 새빨개진 눈으로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 누나를 때려? 야, 해보자는 거야? 야, 너 엄마한테 얼마 받아 처먹었어?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계산해라.
오늘 너랑 영 끊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누나 좋아하네. 네가 언제 나한테 누나 노릇한 적 있어? 어렸을 때부터 못되게 굴고 나 이용만 한 게 너야. 계산 똑바로 하라는 소리 잘했네. 네가 나한테 뜯어간 돈 다 내놔. 안 주면 소송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낼 줄 알아. 남편은 신우이에게 예전에 자기가 보태준 돈이나 내놓으라며 소리쳤고 그 말에 신우이는 욕설을 하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과 신우이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이게 무슨 난리냐고요. 신우이는 그래 이년아, 네 년이 중간에서 무슨 이간질을 하고 우리 엄마 돈을 빼돌렸냐? 빨리 돈 내놔. 니들이 받은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까지 움켜쥐더라고요. 남편은 제 머리까지 쥐어뜯는 신우이를 힘으로 제 앞에서 현관밖까지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끌려가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아글아글 쓰더군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초할 수 있는가를 그날 저는 보았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난동을 피우는지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 걸까요? 부모 형제보다도 돈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돈 앞에서 저리 추할 수가 있는 거더군요. 그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그동안 몰랐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시누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 말이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노모를 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시누이는 폐륜을 저질렀더군요. 한마디로 폭력만 휘두르지 않았을 뿐 학대와 언어폭력에 가까운 대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신 걸 저희가 알았다면 시누이가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어머니를 모셔왔을 겁니다. 시누이는 외식도 자기 가족끼리만 했고 여행을 가도 지들끼리만 갔다고 하네요. 집안일은 어찌나 부려먹었는지 그야말로 파출부처럼 노모를 대했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참고 견디셨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제가 시누이에게 보낸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어머니가 손댈 수 없었다고 해요. 돈은 모두 시누이 카드로 쓰게 했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쓴 돈은 거의 없는데 돈 많이 쓴다면서 구박을 그렇게나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노인네에게서 돈 한 푼 쥐어주지도 않고 집안 살림과 애들을 그렇게 맡겨놓을 수가 있나요? 사위는 아예 집안에 신경도 안 쓰고 장모 얼굴 한번 보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저는 그런 모진 일을 당했을 어머니가 애처로워 더욱 극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누이가 또 찾아올까 봐 서둘러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어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전세를 얻으려 했는데 집을 알아보는 걸 아시고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가지 말고 너네도 집을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2년만 넓은 데서 전세 살고 새 아파트 분양 받아야죠. 돈 모으려면 아직 더 벌어야 해요. 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희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해.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워 너희에게 못 보일 꼴을 보이고 너희까지 고생시켜 미안하구나.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래서 말인데 네 외삼촌 유산 상속받은 거 말이다. 그 돈으로 너희 집 한 채 해줄 생각인데. 엄마 됐어요. 무슨, 우린 지금도 충분해요. 그 돈은 엄마가 노후에 하고 싶었던 일에 쓰세요. 엄마가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아파트 사. 집은 어쨌든 계속 오르잖니. 2년 뒤엔 또 집값 올라 있을 거야. 너희들 결혼할 때 돈 보태주지 못해서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니? 엄마 돈 쌓아놓고 살아봤자 뭐해. 돈 걱정 말고 이번에 집 사렴.
내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너희 집 한 채 해주고 내가 나중에 많이 아프면 실버타운 좋은 곳 들어갈 비용만 있으면 돼. 난 욕심 없다. 이 나이에 돈 있으면 뭐하니? 너희 잘 살고 내가 언젠가 죽거들랑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살면 하는 게 엄마의 작은 바람이야. 저는 어머니 돈에 손대는 걸 정말 원치 않았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다면 당연히 고마운 일이지만요. 제가 한사코 마다했지만 어머니가 워낙에 강경하셨어요. 근데 웃기게도 저는 남편 역시 저처럼 계속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몇 번의 거절 끝에 결국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겠다고 오예를 외치며 집을 알아보겠다고 신나게 부동산에 다니더라고요. 그게 며느리와 아들의 차이인가 봐요. 결국 저희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결혼 2년 조금 지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요.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나중에 물려줄 때 골치 아프다면서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때 산 가격의 딱 2배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전세로 살았다면 결국 집을 사는데 더 돈이 들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나중에 아프면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게다가 저는 둘째도 임신 중이고요. 어머니는 매년 올해는 가야지, 너네 힘들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안 계시면 누가 저 좋아하는 반찬 해줘요. 그리고 둘째 태어나면 저 혼자 어떡하라고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애 봐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저 진짜 일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실버타운 가시는 것을 미루고 있지요. 사실 어떻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편하기만 했겠어요? 근데 잘난 시누이 덕분에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지 뭐예요? 그거 하나는 시누이에게 감사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시누이는 친척을 통해 어머니의 유산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미 사업적인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고 하네요. 숭숭장구한다더니 한 번에 망할 수도 있는 게 사업인가 봐요. 아마 엄마가 물려받은 돈이 당연히 자기 몫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남편에게는 시누이가 아직도 전화해서 자기 돈 내놓으라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긴 하는데 저는 일절 받지 않거든요. 잘 나간다던 사업도 망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쪽 시댁에서도 외면한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시누이는 믿지만 조카들이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당신 누나 말이야. 한국 왔다며. 근데 사는 게 힘든가 봐. 당신 누나는 나도 밉지만 애들이 불쌍해서 그래. 당신이 조금 도와줄 방법 없어? 아유, 당신 어머니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 엄마도 마음은 아프시겠지. 근데 아직은 엄마가 누나 절대 볼 생각 없으시대. 용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지. 뭐 이대로 정말 용서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엄마가 감당하실 몫이니까 나는 더 이상 누나 말 안 꺼내려고. 남편은 더 이상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나중에 본인이 죽어도 시누이한테는 절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마 아직까지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용서가 안 되고 많이 미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시누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시누이로 인해 이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게 있다면요. 살면서 마음 씀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쓰는 마음은 좋은 사람이고 남을 해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그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는 곳이고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돈이라는 것이 이 마음 씀씀이에 따라 좋은 돈과 나쁜 돈으로 나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돈에 대한 욕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의 힘은 대단하지만 내 마음이 돈에 굴복할 것인가, 돈에 굴복하지 않고 선하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우리 삶이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의 돈에 욕심을 내고 차지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고요. 제 시누이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결국 그렇게 가지려 했던 돈도 다 잃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을 들으신 구독자분들도 이 일을 교훈 삼아 마음 씀씀이가 돈만 쫓는 욕심 많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보며 사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